안녕하세요, 미도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미드저니 소식 가져왔습니다. 12월 14일이죠. 얼마 안 됐네요. 며칠 전에 조그맣게 발표를 했는데 웹사이트 알파 버전을 테스트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올렸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미드저니가 디스코드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자신들만의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UI 때문이겠죠. 사용자 인터페이스인데 실제로 이미지를 많이 생성하시는 분들은 디스코드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미진하고 프롬프트만 쳐도 이미지가 생성됐었는데 지금 기능이 워낙 많아져 가지고 명령어를 일일이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고, 다른 UI들 있죠.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의 웹 UI라든지 컴피 UI 혹은 최근 나온 포커스 UI까지 다양한 사용자 편익에 맞춘 UI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미드저니도 위기감을 느끼고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UI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려고 디스코드를 떠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디스코드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초창기에는 서버를 유지하거나 호스팅을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디스코드에서 런칭을 하고 반응을 보다가 자신들만의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추세입니다. 이게 비즈니스로서 당연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미드저니가 지금까지 디스코드에서 서비스를 한 이유는 모바일 사용자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모바일 사용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대부분 PC 앞에 앉아서 마음먹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웹페이지 알파 버전 테스트에서도 모바일 최적화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AI 업계가 그렇듯이 이미지 생성하는 디바이스로서 모바일은 크게 선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PC에 최적화된 UI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여기 12월 14일날 조그맣게 공지사항을 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액세스 권한이 없음이라고 전서있죠. 미드저니에서 10,000장 이상의 이미지를 만든 사람들만 알파 버전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본인이 이 테스트를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는 방법은 슬래시 인포를 쳐서 본인이 이미지 생성을 얼마 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직 저는 5,700장 정도밖에 생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안 돼서 테스트에는 참여하지 못하겠네요.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 알파 버전 테스트를 하고 있는 한 미드저니 유저의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전에 승인을 받은 상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그 유저가 올린 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이 바뀔 것인지. 자, 여기 보시면 미드저니 알파 버전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웹페이지가 나와 있죠. 위쪽에 탐색하는 기능이 있고 생성한 이미지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아래쪽에는 기존에 있었던 커뮤니티가 있고요, 헬프 센터가 있고, 개인 프로필 수정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가운데는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요, 여기는 날짜가 표시되고, 위에는 프롬프트를 적는 인풋 박스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필터가 있는 것을 보면 스타일라이즈라든가 리핏이라든가 여러가지 파라메터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서치할 수도 있네요. 이 필터를 통해서 키워드를 입력하면은 내가 과거에 썼던 프롬프트를 골라서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복사해서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겠죠. 첫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단에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미지가 생성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생성되는 동안 기존에 생성했던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미지를 한번 클릭하면은 오른쪽에 이미지를 생성했던 프롬프트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스타일이 나옵니다. 생성할 때 썼던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쭉 나오네요. 스타일, 로고, 요거 같은 경우는 스타일 튜너를 활용한 것 같습니다. 카우스는 20이고 비율은 3:2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기존에 만들었던 이미지를 재생성을 한다거나 베리에이션, 변형을 강하게 하는 거, 요거 약하게 하는 것도 있죠. 로우, 업스케일을 2배로 하고 요거 4배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를 선택하는 옵션란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가지 기존 이미지를 리믹스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기능들이 숨겨져 있는 것 같고, 유즈 프롬프트는 이 부엉이 이미지를 만들 때 사용했던 프롬프트를 재사용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요 위에다가. 그리고 유즈 이미지는 이미지 프롬프트를 위해서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 부엉이 이미지를 이미지 프롬프트로 프롬프트 창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것 같네요. 레이팅은 이 이미지에 대한 평가고요. 그리고 유즈 프롬프트를 사용하면은 이 부엉이를 만들 때 사용했던 프롬프트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바로 다시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파라미터들 옵션이죠.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이미지 사이즈, 어스펙트 레이시오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미학적인 부분, 그렇죠? 스타일라이제이션 수치를 슬라이더로 조정할 수 있고요. 이전에는 숫자로 했었죠.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사용자 편익을 위한 그런 인터페이스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이사를 온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위얼니스, 여기는 이상함 정도, 버라이어티, 요거는 다양성 정도, 이런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모델이 있네요. 모델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 같이 스탠다드가 있고 러가 있죠. 그리고 버전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피드도 릴렉스, 패스트, 터보, 자 이것도 다 선택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스텔스도 있죠. 이렇게 다양하게 파라미터를 간단하게 설정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디스코드에서 만들 때는 뭔 파라미터가 이렇게 복잡하고 명령어가 많지 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디스코드에서 우리가 실제로 다 타이핑을 하나씩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런 불편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웹사이트로 옮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굉장히 편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간편하게 슬라이드로 조정을 할 수 있죠. 이미지 사이즈도 이렇게 비율이죠. 비율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편해졌죠. 하지만 미세하게 조정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델 설정하고 버전도 여러 가지죠. 니지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면 기존에 만들었던 이미지들을 이렇게 같이 합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지 프롬프트죠. 굉장히 많은 사진을 올려놓을 수 있죠. 그죠? 텍스트로 프롬프트를 넣고 합성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기존에는 이미지 프롬프팅을 할 때 가중치를 둘 수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가중치 두는 옵션은 보이지가 않네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할지 궁금합니다. 아직은 보여주지 않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프롬프트를 치고 엔터를 바로 치잖아요. 이게 미드전이 장점이겠죠. 지금 현재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의 웹 UI나 컴피 UI 같은 경우는 이미지 하나가 생성될 동안 다른 이미지를 생성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미드전이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를 치고 큐에 올려놓으면은 바로 다음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또 그 대기 목록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죠. 물론 요금제에 따라서 뭐 3개냐 5개냐 뭐 10몇 개냐 대기 목록을 올릴 수 있는 개수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최소 3개까지는 엔터를 눌러놓고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스크라이브 이미지를 설명해주는 기능이죠. 요거 하는 것을 볼게요. 플러스를 누르고 이미지를 첨부한 다음에 뭔가 실패했네요. 이미지 설명을 보려고 했는데 앞에 보면은 여기다가 그냥 엔터를 쳤는데 요거는 지금 멀티 프롬프트로 인식을 한 거고 아까 이분이 순서를 반대로 했죠. 이미지를 올려놓은 다음에 디스크라이브를 해야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는 이분이 뭔가 착각을 했는지 반대로 해서 실패가 뜨는 경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라이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실패가 떴죠. 자, 그래서 이미지가 위에는 생성이 되고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미드전입니다. 이미지를 하나 클릭하고 보시면 오른쪽에 이미지를 생성할 때 사용했던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쪽 프롬프트 쪽에 이 파라미터들이 추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건 확대되는 거죠, 옆으로. 그리고 이건 베리에이션이고요. 리믹스 모드도 가능하고요. 강하게 변형할 수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업스케일도 2배, 4배 되고요. 재생성되고요. 그리고 위쪽에 옵션란을 클릭하면은 카피도 가능하고 언퍼블리시도 가능하고요. 리포트도 있고 다운로드 되고, 기존에 있던 기능들이 아주 간편하게 클릭 한 두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잘 보셨죠? 여기서 이제 이분이 다 기능을 다 사용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굉장히 편해졌죠. 이 테스트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초 한 봄쯤 되면은 오픈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드저니 버전 6가 지금 테스트 중에 있죠. 6가 나옴과 동시에 이 웹페이지가 공개가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큰 이변이 없는 한 뭐 내년 초 우리가 이 UI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편하겠죠?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미드저니가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 저는 액세스 권한이 없어서 다른 유저의 영상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딘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여행을 가는 거는 항상 흥분되고 설레죠. 그래서 저도 지금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미드저니가 소강 상태에 있었죠. 업데이트도 많지 않고, 실제로 디스코드라는 특성 때문에 인페인트 기능이라든지 페이스 수업이라든지 특화된 기능들을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선보였던 다른 AI 모델들이 각광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의 위기감을 느낀 미드저니가 이제 새로운 UI를 만들러 디스코드를 떠납니다. 하지만 기존의 레거시 모드라고 해서 디스코드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이미지 생성이 가능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편하신 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지만요. 어찌됐건 그동안 잘 사용했던 디스코드를 떠나려니 좀 아쉽긴 합니다. 미드저니 같은 새로운 스타트업이 나온다거나 하면은 다시 디스코드로 복귀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드저니 버전 6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AI 라이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